정말 진행성 암의 치료에 있어서 면역 항암 치료라는 그 새로운 치료의 장이 열리는 감동과 정말 격변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비뇨기 암종에서는 2015년 니볼루맵이 포스티케아의 체크메이트 025 스타디 결과를 근거로 허가받은 이후에 2016년에는 아테조리즈맵, 포스트플라티늄 UCC, 그리고 2017년에는 그 몇 달간의 간격을 두고 니볼루맵의 포스트플라티늄 UCC, 룰발루맵, 아벨루맵, 펜브로리즈맵이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에스모 그리고 2018년 지오 아스코에서는 5회 다시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RCC에서는 니볼루맵과 이필루맵의 데이터 그리고 아테조리즈맵과 베바시즈맵의 데이터가 나오면서 아주 정말 격변의 시대를 정말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임상 연구에 또 저희들이 참여할 기회가 무척 많았고 또한 이 종류가 5가지나 있으니까 이런 5가지의 약제들의 상당수가 블래더 캔서, 유로시리아셀 카시노마 같으면은 각각의 디지즈 스테이투스의 임상 연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메타스태틱 세팅에서는 시스플라틴 ineligible, 그리고 퍼스트 라인, 세컨드 라인, 그리고 PR 또는 CR 상태에서 메인터넌스 트리트먼트, 또한 머슬 인베이시브 브레스트 캔서에서는 adjuvant, neoadjuvant, even non-muscle invasive breast cancer에서 refractory 또는 BCG의 컨비네이션 스타디까지 하게 되고 또한 RCC에서는 퍼스라인의 수니티닙에 비교해서 컨비네이션, 아벨루맵과 엑시티닙, 그리고 펜브로리즘과 엑시티닙, 그리고 펜브로리즘과 램바티닙, 더 나아가서 펜브로리즘과 아이도 이니비터 등과 같은 3상 연구와 많은 2상 연구, 1상 연구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저는 사실 비뇨기암의 임상 연구가 많이 없었거든요. 대개 IIT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3년간은 정말 임상 연구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료실의 변화는 오늘 제 제목이기도 한데 매일 100개에서 200개의 임상 연구 관련 메일을 확인해야 되고 소스 다큐멘트등 매저먼트 등으로 제 테이블이 꽉 차 있는 그런 변화가 제 외형적인 변화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임상 연구와 그리고 최근에 일부 급여가 되면서 그 진료를 통해 이 환자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팁과 또 환자 진료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자인데요. 54세 남자 환자입니다. 블래드 캔서 라디칼 시스텍토미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N2 디지즈의 M1A 디지즈였습니다. 곧 재발했습니다. 레트로페리토니얼 림프노드 메타스테시스, 미디아스티널 림프노드 메타스테시스, 롱 메타스테시스가 있었고 이 환자는 다행히 2년 전이죠. 환자는 다뉴브 스타디에 들어갔습니다. 다뉴브 스타디는 durvalumab과 트레메리무맵을 durvalumab 또는 스탠다드 오브 케어와 비교하는 연구였는데 이 환자는 치료 후 첫 번째 리스폰스 어세스먼트에서 CR이 달성되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또한 이 반응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임뮤노 온콜로지 싱글 에이전트보다는 비교적 톡시시티 측면에서 좀 더 힘들다고 하지만 이 환자는 그레이드 2의 콜라이티스나 래시 말고는 특별히 경험한 것이 없고 최근 1년 동안은 거의 애드버스 이벤트 없이 사실은 4주마다 외래를 팔로우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제가 특별한 불편한 게 없으시면 제 진료 받지 않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토톡식 키모세라피를 통해서도 우리가 듀어러블 CR을 달성하는 환자들이 있지만 그런 퀄리티의 CR과는 다른 어떤 퀄리티 CR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반응이 초진 환자에서 나타나는 뿐만 아니라 이 환자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멀티플 프라이어 세라피를 해서 어떤 디지즈 자체에서는 우리가 이전 타겟 세라피나 사이토톡식 세라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엔드 스테이지 디지즈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반응이 오는데요. 74세 남자입니다. 이 환자가 어떤 치료를 결정하는 상태에서는 이콕2의
시프토마틱 RCC였는데 2009년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수니티닙, 그리고 메타스타섹토미, 수니티닙의 리트라이얼, 하이도즈 IL-2, 수니티닙의 서드 트라이얼, 에블로리무스, 브레인 메타스테시스, 감마 나이프 라디오 서저리, 수니티닙의 네 번째 리트라이얼 이후에 2017년 3월 13일 아직까지 리볼루맵이 RCC에서 허가를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환자는 리볼루맵을 사용했고 환자는 세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 2월달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환자는 1년간 거의 시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4세지만 이 환자는 성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악한 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저한테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제가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리고 또 이 환자는 제가 이전 발표에서도 많이 보여드린 거기도 했는데 사실 이 환자를 통해서 아이오세라피에 대한 제가 가진 컨셉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 어떤 스피리추얼한 삶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주었던 환자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51세 남자 환자입니다.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환자는 sarcomatoid RCC였는데요. 처음부터 본 메타스테시스가 있습니다. 이니셜 프리젠테이션은 NS에서 C4 프랙처로 왔습니다. 그래서 엔테리어 콜팩토미를 했고 그 위에 리미티드 디지즈였고 인터메디얼 리스크밖에 되지 않아서 라디칼 레프렉토미를 했는데 당시에 sarcomatoid RCC가 나왔고 우리 보는 병리 결과 XB11-2의 트랜스로케이션이 있는 non-clear cell 정말 트리트먼트 모델리티가 별로 없는 그런 진단을 받았고 이후 제한테 외래로 오기 전에 바로 또 코드 컴프레션에 와서 포스트 디컴프레션 서저리 이후에 2015년 9월 저에게 와서 그때 클리니컬 트라이얼 퍼조파립 이후에 실패하고 다시 에베로리무스로 했지만 곧 실패하고 우리 저희가 sarcomatoid RCC에 사용하는 젬스타빈 엑시티닙 트라이얼 들어왔지만 곧 실패한 환자였습니다. 특히 환자는 이 인구이널 에어리어 팩티니우스 머슬 근처에 rapid growing 하는 huge mass가 있었고 환자 사실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었죠. 레이디오 세라피 하기도 너무 컸고 우리가 팔리아티브 마지막으로 팔리아티브 서저리를 하려고 OS와 상해에서 입원을 시켰다가 수술을 기다리는 3주간에 너무나 커져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다시 제 외래로 왔습니다. 제가 환자의 얼굴을 쳐다볼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때 보호자가 저한테 여쭤봤습니다. 옵디보라는 게 신문에 났던데 이걸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제가 이전에도 하이도즈 IL-2 같은 임뮤노세라피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사실 하이도즈 IL-2 임뮤노세라피는 sarcomatoid RCC에는 거의 듣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데이터도 별로 없고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죠.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일주일째 그냥 톡시시티 어세스먼트 하러 왔었는데 일주일째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반응 평가 짧게 이루어졌죠. 6주 만에 했는데 3.7cm, 2.1cm 환자는 이제 요즘은 이제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중간에 좀 쉬기도 하다가 4주마다 치료하고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사실 이 환자를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렇게 크고 빨리 나빠져서 환자가 언제 이제 호스피스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환자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좋아지는 걸 보면서 사실은 이것은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야 이것은 베데스다의 기적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 내 자리를 끌고 걸어가라라는 그런 반응과 거의 같구나라는 걸 사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의 스피리추얼 라이프도 이런 임뮤노세라피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데이터를 보면 아이오세라피의 효과는 우리가 아주 엔드 스테이지 디지즈에서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바이고 210 포스트 플라티늄 UCC 데이터를 보면 서드라인 환자 핍스 라인 환자에서도 CR이 오고 PR이 오죠. 또한 이러한 CR, PR은 아주 뉴어러블합니다. 메디안이 도달하지 않는 그런 반응들이죠. 마찬가지로 RCC 데이터에서도 어떤 환자가 그 반응이 있느냐? 포리스크 환자, 올드에이지 환자, 본 메타가 있고 퍼스널 세라피 6개월 내에 진행하는 환자, 이전 치료를 많이 했던 환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에 대한 반응이 불량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환자에서 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디자인이 또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최근에 그 사전 연명 의료 그 의향서를 쓰잖아요. 그럴 때 항암 치료에 면역 치료는 좀 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환자도 정말 놀라운 환자인데요. 63세 남자 환자입니다. 환자를 보내주신 제가 박인근 선생님한테 감사드립니다. RCC이고 라이트 파펠라 타입 2에서 특별한 게 없어서 왔어요. 환자는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수술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재발했는데 저한테 왔을 때는 배에 뭐가 만져집니다 라고 했는데 에이 사진을 보기 전에 뭘 만져질까요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메스가 있었고 그 이후 스타디에 인롤되기 위해서 찍은 사진에서는 빠른 속도로 커지고 랩트 또 애프터미널 월에 새로운 메스가 만져지고 수술했던 헤파틱 캡슐을 따라서 빠른 속도로 종양이 진행하는 환자였습니다. 환자는 펜브로리즈맵 스타디에 들어왔었는데요. 사실은 치료 에릭도탈한 에피소드는 있었지만 그렇게 반응을 할까라고 했지만 정말 드라마틱한 리스폰스가 있었고 8월 달에 CR이 됐습니다. 정말 가공할 만한 반응이죠. 종장의 입장에서는 공포를 느낄 만한 반응. 클리니션의 입장에서는 정말 존경심이 일어난 그런 반응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일부 환자한테서는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이 환자는 6개월째 크레아티닌이 3까지 올라가고 프로테인 유리아가 네프로틱 레인지까지 올라가서 환자는 네프라이티스 임프레션 하에 프리데너스론을 사용하고 있었고 크레아틴이 좀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네프로틱 레인지의 프로테인 유리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펜브로니즘을 중단했지만 아직까지 CR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치 않는 이런 야요 세라피를 하다 보면 흔치 않는 애드버스 이벤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immune related adverse 이벤트는 우리 몸 모든 장기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cutaneous pruritus, dermatitis, vitiligo, pulmonary pneumonitis, endocrine cystitis, hypophysitis, renal nephritis, inflammatory arthritis, myositis, colitis, hepatitis, pancreatitis. 제가 경험했던 A들입니다. 매일매일 치료하면서 제발 뉴럴로직 컴플리케이션이나 옵살몰로직 컴플리케이션 제발 좀 없어라 기도하면서 이렇게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이런 immune related A뿐만 아니라 immune oncology related A가 있는데 모든 환자와 보호자마저 경험하는 것이 financial toxicity가 있습니다. 이런 immune related A는 장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median 타임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레인지를 보시면 0.1에서 122까지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 8개월이 지나면 대개 A는 새롭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일단 A가 생기면 엔도크라인 A를 제외하고 엔도크라인 A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A는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오랜 기간을 거쳐야지 겨우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오랜 기간 하라고 돼 있죠. 또한 어떤 A는 이 환자는 57세 남자고 최근에 경험했던 환자인데 여러 치료 이후에 올해 2018년 1월 달에까지 리볼룸에 2번밖에 하지 못했지만 바로 프로그레션을 했고 중지 후 2개월째 뉴모나이티스가 생겼던 환자입니다. 즉 치료를 중지하고 나서도 A가 생기고 또한 우리가 RCC 같은 경우는 TKI를 살비지로 사용하는데 TKI를 사용하면 그게 이뮨 액티비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던 뉴모나이티스가 나빠지거나 없던 뉴모나이티스가 생기는 그런 A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A를 갖다 우리가 심플하게 팁을 드린다면 우리가 항상 의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비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기 진단하고 진단이 의심되면 바로 선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조기에 고용량을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고 흔치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됩니다. 그럼 이런 A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런 A가 이전 키모세라피나 타겟 세라피에 비해서 더 힘드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키노트 045는 키모세라피와 펜브로리즈맵을 세컨 라인 포스트 프라이머리 UCC에서 비교했는데 보면 트리트먼트 릴레이티드 A 발생률도 낮고 그레이드 3&5 A 발생률도 49대 15% 낮고 시어리스 A도 더 적고 치료를 위한 디스컨티뉴에이션도 적고 하여튼 그레이드 5 사망률 더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바이고 211 스타디에서 확인이 됐고 에베로리무스 즉 타겟 에이전트에 비교한 리볼루맵 스타디에서도
treatment rate A와 serious discontinuation rate grade 5, grade 3, 5A가 타겟 에이전트나 사이토톡식 에이전트에 비해서 더 심하지 않습니다. 단 컨비네이션, 이 피리무뱀이나 트레메니무뱀 컨비네이션은 타겟 에이전트와 비슷한 좀 더 톡식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치료제에 비해서 더 톡식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또한 그럼 아이오 에이전트 간의 어떤 톡시티 차이가 있느냐? 물론 그런 비교 연구가 없죠. 아직까지 아이오 간의 비교 연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연구들을 그냥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 니볼루맵에서 퍼티가 좀 더 높다는 것. 그냥 PD-1 이니비터가 PD-L1 이니비터에 비해서 좀 더 힘들고, 최근에 나온 아벨루맵이나 durvalumab의 사이드 이펙트가 가장 토러러블하다는 그런 어떤 트렌드를 말고는 특별한 아이오 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내 승인을 보겠습니다. 국내 승인은 흑색